회계처리에서 4월 28일에 본사에서 사용할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자, 구입하는 거래 하나 나와 있고요. 밑에는 12월 31일 소모품 사용액에 대한 결산정리 분계를 하시오 라는 결산정리 분계해서 한 문제예요. 한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 소모품을 구입하는 시점, 자, 4월 28일 날 소모품 구입했죠? 사무용품이니까 이제 우리는 사무용품을 다 소모품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분류를 하죠. 이 구입한 시점에 과연 자산으로 처리를 할 건지 아니면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건지에 따라서 회계 처리 방법이 구입 시점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입 시점에 달라진 이 회계 처리에 따라서 결산 때 결산정리 분계도 달라지게 되죠. 먼저 구입 시점부터 볼게요. 구입 시점에는 먼저 자산처리법 볼게요.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자, 소모품이라고 했죠. 소모품을 구입했어요. 소모품 자산계정이죠. 즉 자산처리법에는 소모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즉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를 하는 게 자산처리법이 될 거고요. 비용처리법은 우리 소모품을 사용하면은 어떤 비용으로 처리를 하죠? 그렇죠. 소모품 B라는 비용 계정으로 처리를 하죠. 그래서 구입한 시점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를 할 거냐,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냐, 문제에서 아마 제시가 될 겁니다. 뭐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하다 하고 끝부분에다가 괄호 열고 소모품은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다,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거나 혹은 거의 없으면은 웬만한 기업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언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 다 정답 처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고 강의를 계속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산처리법부터 갈게요. 자산처리법은 우리가 구입한 시점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모품, 자산이죠. 자산을 구입했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합니다. 즉,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죠. 차변에다가 소모품 금액은 30만원 들어오면 되고요. 대변에는 이 소모품 구입하면서 지급한 대금 지급 방법, 현금이 되겠죠. 대변에는 현금 30만원이 오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럼 비용처리법으로 회계 처리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분계를 할 수 있을까? 자, 우리 비용처리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소모품을 구입하자마자 다 썼다고 간주를 하는 거예요. 다 썼다고 간주를 해서 전부 다, 전액 다, 30만원 전액 다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라. 이거거든요. 어쨌든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구입하자마자 비용이 발생했네요. 차변에다가 소모품 B라는 비용 30만원 발생했고요. 똑같아요. 대금 지급은 현금으로 했기 때문에 대변은 변동 없이 현금 3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입 시점은 굉장히 간단하죠. 차변 계정 과목이 소모품이라는 자산이냐 혹은 소모품 B라는 비용이냐, 요 차이만 하나 있다는 거. 그래서 구입 시점에는 차변 계정 과목만 다르구나 라는 것만 인지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럼 결산 시 정리분계는 과연 어떻게 할까? 이 결산 정리분계는요, 뭐냐면 우리가 소모품이라는 자산을 이제 4월 28일 날 30만원치 샀잖아요. 이걸 샀을 때 사고 나서 결산 때 가서 그때 쓸 때마다 그때 비용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1년치, 그러니까 결산 때 가서 내가 산 것 중에 얼마만큼 사용을 했는지 사용한 만큼 비용 처리를 해라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했을 경우에는 기말 결산 때 비용으로 대체해주면 돼요. 즉 소모품 B 계정에다가 대체해주면 되고요. 반대로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를 했어요. 비용처리법 어땠어요? 차변에 소모품 B하고 사자마자 30만원치 다 쓴 걸로 간주를 했죠. 하지만 결산 때 갔더니 일부를 다 못 썼을 경우도 있을 거예요.
지금 문제처럼 한 13만 원어치는 쓰고 나머지 잔액은 못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못 쓴 만큼은 다음 연도로 가져가 줘야겠죠. 즉 1월 1일로 가져가 줘야겠죠. 우리가 가져가려고 할 때에는 수익이나 비용 같은 경우는 2월이 되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나 부채 계정에 넣어서 가져가야 되는데 소모품 자체가 자산 계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용 처리법으로 구입 시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를 했다면 결산 정리할 때 자산 계정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소모품이라는 자산 계정에다가 대체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갔나요? 구입했을 때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를 했다면 결산 시에는 비용 계정에 대체를 해주면 돼요. 근데 뭘 대체해 줄 거예요? 30만 원 중에 얼마를 대체해 줄까? 30만 원 중에 대체해 줘야 하는 금액. 바로 사용액이 되겠죠. 우리가 비용, 쓴 만큼 비용 처리를 하니까 사용액을 비용 계정, 즉 소모품비 계정에 대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비용 처리법으로 우리가 구입 시에 이렇게 소모품비하고 다 쓴 걸로 처리를 했을 때 결산 시에는 과연 어떤 금액을 자산 계정에 대체를 해줄까요? 쓰고 남은 금액, 즉 내년도로 가져가야 할 금액. 그래서 그 금액을 우리는 미사용액이라고 하죠. 미사용액을 자산 계정 소모품에 대체하는 분계를 결산 정리 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직접 한번 분계해 볼게요. 자산 처리법으로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4월 28일 날 차변의 소모품하고 30만 원 자산 계정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결산이 다가왔는데 이번에는 소모품 사용액이 13만 원이래요. 자, 우리가 쓴 금액이 13만 원이다. 그러면 소모품 B가 13만 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30만 원 사놓은 것 중에서 13만 원치 썼으니까 그걸 다 비용 처리해라. 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차변에는 소모품 B 13만 원이 될 거고요. 대변에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던 자산이 그만큼 줄어들었겠죠.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13만 원치 사용했으니까 감소했겠죠. 그래서 대변에다가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13만 원 오게 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일단 비용 처리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소모품을 구입한 당시에 소모품비라는 비용 다 쓴 걸로 간주를 했어요. 그랬는데 12월 30일에 결산대 가보니까 소모품을 13만 원치밖에 사용을 하지 않은 거야. 나 이미 30만 원치 다 사용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비용 처리를 너무 과하게 했죠. 그래서 그 비용 처리 과하게 한 만큼 줄여줄 거예요. 자, 일단 남은 금액 30만 원치 다 썼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는 13만 원밖에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얼마예요? 미사용액이죠? 미사용액은 17만 원입니다. 17만 원 써주시고요. 자, 27만 원만큼 다음 연도로 가져가기 위해 어디에다 넣는다고 했죠? 그쵸. 자산 계정에 넣어줘요. 즉, 자산 계정에 넣어줘야 되니까 자산을 증가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차변에 자산 계정인 소모품을 써주시면 되고요. 대변에는 뭐가 올 거냐면 소모품 B가 올 거예요. 자, 그런데 비용인데 우리가 배우기로는 비용은 무조건 차변에 와야 되는데 왜 대변에 왔어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소모품 B라는 비용은 발생하면 차변이지만 소멸을 시킬 경우에는 대변에 와요. 여러분들이 흔하게 보는 분계는 아닐 거예요. 바로 결산 시에만 이렇게 수익과 비용이 소멸할 경우에 반대쪽 변에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기중에는 거의 수익과 비용이 반대편에 오잖아요. 즉 비용이 대변의 기중에 발생한다거나 수익이 기중에 차변에 발생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결산 정리 때만 비용을 줄여줘야 돼서 소멸시켜줘야 돼서 내가 너무 많이 잡아놔서 그만큼 빼줘야 돼서 대변으로 옮겼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산 정리 때 자산처리법과 비용처리법의 차이를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자산처리법은 우리가
비용 계정에다가 사용액만큼 대체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 B라는 계정과 사용액 13만 원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비용처리법을 했을 경우에, 구입시 비용처리법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미사용액만큼, 아직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만큼 자산계정에 대체를 해서 내년도로 가져갈 수 있게끔 정리분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나왔고요. 금액은 사용하지 않은 금액만큼 소모품 계정, 자산 계정에 대체해 준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가 구입 당시에 자산처리법은 차변의 소모품, 비용처리법은 차변의 소모품 B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산 정리할 때에는 무조건 대변에 자산처리법을 했다면, 조금 화면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구입 당시에 자산처리법을 사용했다면 차변에 있던 소모품이 결산 정리 때는 대변으로 가버릴 거예요. 왜? 사용액만큼 빼줘야 되기 때문에, 소모품에서. 반면에 비용처리법을, 구입 시에 비용처리법을 사용했다면 차변에 소모품 B라고 적혀 있겠죠. 이 소모품 B가 결산 때는 대변으로 올 거예요. 왜? 우리가 구입 당시에 다 썼다고 간주했지만 결산 때 막상 봤더니 다 쓰지 못한 거야. 그래서 못 쓴 만큼, 즉 미사용액만큼 대변으로 소멸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 소모품 회계처리 정리를 해봤는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잠깐 문제 풀 때 언급했던 단어, 용어 같은 게 있었어요. 기억하실까요? 바로 비밀자산이죠. 소모품의 회계처리다 하면 요 비밀자산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B가 뭐예요? 그렇죠. 바로 비용처리법. 즉 구매한 당시에, 소모품을 구입한 당시에 비용으로 처리를 했다면 그렇죠? 요것만 쓰던 거예요. 사용액만큼 결산 정리해 주어라. 위에서 보니까 비용처리법 사용했을 때 미사용액만큼 회계 처리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비밀자산에서 자는 뭐예요? 그렇죠. 바로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면, 즉 구입 당시에 이렇게 자산처리법을 사용했다면, 산은 역시 위에 있는 사만 씁니다. 사용액만큼, 쓴 만큼만 회계 처리를 해줘라 라고 선생님이 키워드를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비밀자산, 우리 이 회계 처리, 소모품의 회계 처리할 때 딱 4글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였죠? 바로 비밀자산, 비용 처리는 미사용액, 자산 처리는 사용액. 이것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콕 박아두신다면, 계속 기억하고 계신다면 소모품 회계 처리는 더 이상 어렵지 않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